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연세신통 식구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관심과 함께 우리 연세신통TV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장. 특히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이럴 때 장이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은데, 우리가 이제 예민한 장으로 많이 고생하는 분, 그런 분들이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죠. 과민성 대장증후군. 너무 심하면 물론 이런 좀 정밀 검사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을 써야 되겠지만,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예민한 장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끝까지 보시고, 아, 장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,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구나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이 마지막에 이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흡수하는, 영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잘 흡수가 되려면 첫 단계인 입에서 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상태 안 좋을 때 의외로 좀 딴 때보다 좀 많이 씹어야 됩니다. 즉, 오래 씹어야 됩니다. 우리가 저작을 오래 한다는 건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. 저작을 오래 하면 충분히 잘게 음식물을 갈아내가지고 위에 부담도 없고 장에 부담도 없게 일종의 입 안에서 벌써 죽을 만드는 거죠.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, 우리가 이렇게 씹을수록 우리가 입에서는 아밀라제라는 침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많이 작용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씹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, 두 번째,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되려면 위산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걸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위산은 분비물이죠. 분비물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뭐 급하게 먹는다든가, 뭐 음식물 먹기 전에 무슨 찬물을 많이 먹어서 위를 굳게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소화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먹기 전에 좀 여유를 갖고 침이 나오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먹으려고 좀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벌써 음식물을 보고 침이 나오는 게 위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벌써 음식물이 나오는데 내가 침도 안 나오고 먹을 때 뭔가 이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먹을 때 상당히 위에서 벌써 분비물이 충분히 안 나온 거고, 그럴 때 체하거나 장에 또 장염이 오고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. 어떤 분은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배탈이 나고 누구는 안 나요. 그 차이는 음식물의 문제라기보다 자기가 음식을 먹을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충분히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,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위산이 가장 필요한 경우가 단백질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. 단백질 분해되려면 첫 단계가 위산이 있어야 돼요. 근데 위산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.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력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약물에서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? 단백질을 먹을 때 그 후에 감식초라든가 이렇게 위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드시면 됩니다. 감식초, 사과식초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. 그래서 식사 후에 특히 단백질 먹은 후에 처음에 너무 세게 먹으면 위벽이 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희석을 해서 조금씩 같이 먹어주고, 입안에서 시큼하면 그게 또 침을 분비하고 위액을 분비하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산을 분비하고 모자라면 좀 채워주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또 기름진 걸 먹을 수가 있죠. 그 기름진 거는 실적으로는 소장의 상부에 있는 췌장에서 나오는 리파제라는 소화,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제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췌장 기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기름진 걸 먹으면 또 이제 장에서 좀 부글대고 좀 탈이 나는 경우가 많겠죠. 자, 근데 이게 췌장에서 실적으로 이런 리파제가 좀 적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 일단 기름진 걸 줄여야 됩니다. 그 중에 특히 동물성을 줄여야 돼요. 동물성. 우리가 식물성 기름은 보통 오메가6하고 오메가9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필수 지방산입니다. 그래서 식물성 기름은 드시고 동물성 기름은 줄이고요. 이런 걸 좀 이용해서,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지방질도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동물성 기름은 많은 리파제,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성 기름은 좀 삼가야죠. 예를 들어서 삼겹살 이런 거는 좀 삼가하는 게 좋겠죠. 췌장 기능이 좀 낮은 사람들은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, 우리가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갈 때 사이에 있는 게 회맹판이라는 거예요. 회맹판. 회맹판은 뭐냐면 소장의 맨 마지막이 회장이라고 그러고, 그 다음에 그 아래 대장의 시작점이 맹장이기 때문에 회장과 맹장 사이에 있는 판막, 일종의 밸브죠. 그걸 회맹판이라고 그래요. 근데 회맹판은
당연히 소장에서 충분히 음식물이 대장으로 넘어갈 때 열려야 되고 안 그럴 때 닫혀야 됩니다. 왜냐하면 대장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위로 역류가 돼도 안 되고 소장에서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걸 보내도 문제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절히 회맹판이라는 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못 작용하게 하는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매운 거예요. 되게 스파이시한 거, 향신료 이런 게 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운 거를 좀 많이 드시면 장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운 걸 먹으면 특히 이제 회맹판 기능이 떨어지니까 매운 거를 좀 삼가하시고요. 매운 걸 먹었다 그러면 약간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를 잘한다 그러면 일단 매운 거를 줄이는 걸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회맹판은 배꼽과 오른쪽 전상장골이라고 골반 앞쪽으로 볼록 나온 뼈 사이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누르면 아프신 분들은 대다수가 회맹판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. 그러면 특히 매운 거를 삼가하길 권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장벽 자체를 공격하는 물질들이 있어요. 그런 걸 좀 드시면 안 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매운 것도 포함되고요. 커피도 포함되고요. 향신료도 포함되고 되게 꺼끌꺼끌한 음식들 먹을 때부터 꺼끌꺼끌한 음식들이 장벽에서도 좀 안 좋게 작용합니다. 그래서 자기는 약간 좀 속이 쓰리거나 뭐 약간 지금 얘기한 것도 드실 때 이 장이나 이런 데가 뭔가 좀 불편하고 그런다면 그런 장벽의 점막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. 그러면 장 상태가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매운 거라든가 뭐 후추라든가 향신료라든가 예를 들어 카레도 좀 심하면 좀 안 좋고요. 커피도 좀 안 좋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포도주에 탄닌이 많은 사람들도 좀 장벽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. 너무 꺼끌꺼끌한 음식, 견과류도 약간은 좀 장벽을 좀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먹을 때 좀 불편하다, 장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런 음식을 좀 삼가하는 걸 권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장벽이 약해졌으면 벌써 이제 장벽에서 어떤 장 안에 있는 독소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혈중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데 그런 기능이 벌써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에 안 맞는 단백질도 드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장벽이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그런 거를 삼가하셔야 돼요. 자, 그럼 장벽을 좋게 하는 물질들은 뭐냐? 그러면 이제 주로 양배추가 되게 중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또 마 같은 성분도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마, 뭐 양배추, 그 다음에 이제 녹황색 채소,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장벽을 좀 좋게 만드는 채소고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장 안에는 좋은 균들이 있고 나쁜 균들은 좀 없애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할 수 없이 좀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. 항생제 쓰면 나쁜 균도 죽지만 좋은 균도 죽습니다. 좋은 균이 죽기 때문에 또 그런 상태에서 나쁜 균이 자랄 확률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할 수 없이 쓰신다면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, 즉 정장제, 그러니까 유산균 제제, 좋은 유산균을 좀 드셔야 되고요. 가능하면 항생제를 좀 줄이는 쪽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뭐 항생제 썼다면 장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은 섬유질 음식을 좀 많이 드셔야 좋은 균이 더 자랍니다. 그래서 섬유질 음식을 좀 드시길 권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먹는 음식까지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벽을 건강하게 하고 좋은 음식은 흡수하고 또 안 좋은 음식은 좋은 장벽으로 좀 막아내서 변으로 그냥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을 잘 관리해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.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